제가 운영하는 청년 아카데미 지원서를 받을 때 항상 들어가는 질문이 현재 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의료 사태예요.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는 의사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데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지식의 칼 영상을 보는 사람이 지원할 확률이 높아서 지원자들이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의료 사태는 초기의 정말로 의사들만 관심 있고 의사들만 부글부글 끓는 단계를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증원이고 나발이고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아가는 중이에요. 국힘당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진작부터 그 무의미한 자리에 아무도 낄 생각이 없었고 사태 해결의 키가 전공의와 의대생인데 거기서 거절을 하니까 거대 야당도 그냥 발을 빼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끼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힘의 한동훈 대표는 억지로 이걸 하면 뭔가 될 것처럼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는 모양새가 나왔으면 그냥 접어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고 대화하자고 하길래 저는 그 의도 자체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쇼타임이라고 인식한다면 그야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전공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의학회에서도 극소수 교수 몇 분 불러다 놓고 정부 측에서는 의사들과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고 여당에서는 역시 의사들과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으니 여야의 정에서 야 빠져서 여의 정이 되더니 의도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여정 협의체가 된 꼴입니다. 진솔한 대화 자꾸 말은 하는데 고객이 안 왔는데 딜러끼리 무슨 진솔한 대화를 합니까? 임대인도 없고 임차인도 없는데 공인중개사 둘이서 아무리 대화를 해봐야 계약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런데 당대표가 겉으로는 대화로 해결하자, 진솔하게 대화하자, 협의를 통하자고 이야기하는 동안 국힘당의 의원들은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올렸습니다. 의평원이 뭘 하는 기관인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의대가 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관이 의평원입니다. 의료 교육의 수준, 의료 교육의 레벨을 유지하는 기관인 거예요. 국제 기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말 그대로 이 의대가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곳이 의평원인 겁니다. 의평원이 무력화됐다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앞으로 의대는 의사를 길러내지 못하는 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증원 규모 때문에 의대들은 지금 당분간 주차장에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의 헛소리들을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의평원의 평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의평원을 무력화해서 의대 증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은 곧 일단 그냥 의사 대가리 수만 늘리자, 의료의 질, 의사의 질 같은 건 상관이 없다, 대가리만 늘리자 이런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국힘당이 법안으로 발의한 거예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거나 의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은 물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지방 소재의 의대, 치대 등은 평가와 인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달리 말하면 지방의대 인증을 통과시켜 줄지 말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의대 인증 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니까 대통령이 통과시켜라 하면 통과되고 대통령이 묶어라 하면 묶이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 번에 67%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증원 규모는 전부 지방에만 뿌려졌어요. 심한 곳은 300%가 넘는 증원율입니다. 원래 정원의 4배가
다 넘어갑니다. 원래 증원 규모가 한 번에 10%만 넘어가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료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의료계 내에서 추산된 수치였어요. 그런데 심하면 수백 %를 증원해 버렸으니 지방의대는 지금 심사를 받으면 모조리 다 탈락할 위기입니다. 오죽하면 사실은 의대를 줄여버리려는 윤 대통령의 큰 그림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걸 심사를 무력화한다는 꼼수로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니까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대신 안전 기준을 낮춰서 그냥 건물을 승인하자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말해서 바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방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지역 의료 격차가 있다는 것도 OECD 통계로 증명된 개소리예요. 제가 지금 정부가 OECD 통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 수라는 딱 숫자 하나만 빼와서 써먹고 다른 모든 통계는 숨기고 가리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문재인 때도 제일 싫어하고 제일 강하게 반박했던 것들이 바로 통계 장난질, 숫자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의료의 지역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예요. 도시와 지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도시라는 이름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와 지방이 따로 있고 따로 정해진 뒤에 격차가 생겨난 게 아니라 격차가 생기면서 도시라는 게 형성되는 겁니다. 사람, 돈, 기업, 기회, 인프라가 모여드니까 도시인 거지, 도시라고 누가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만 건물 짓고 여기에만 집 지어라, 이 밖으로는 하지 마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OECD에서 지역 의료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심과 시골의 차이가 적다고요. 없을 수는 없고 적다고요. 제가 이미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거라서 통계를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서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역 격차가 있다고 치죠. 그걸 없애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이재명도 부산대를 못 믿겠다고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옮겨오는 마당에 지역 의대는 교수도 없고 실습도 시설이 없어서 대충 하고 교보제도 모자라고 교육도 주차장 같은 데 모여서 받거나 인강이나 좀 보고 때웠다. 그런데도 인증 기준이 낮아서 다 통과하고 계속 그따위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역 의료가 살아납니까? 천만에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아무도 지역 병원에 안 가고 아무도 지방 의대 출신에게 진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더 안 가고 더 기피하고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동네에 있는 의원의 의사가 어디 대학 출신인지 주민들끼리 표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런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지방병원에 대한 비선호가 전혀 없는 사람조차도 그때가 되면 주차장 의대 출신은 만나기 싫은 게 당연하겠죠. 6년 동안 주차장에 앉아서 인강이나 보다 나온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지방의료가 살아난 겁니까? 아예 죽어버린 겁니까? 지역에 의사가 모자라면 지역에서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죠. 수가를 올려주거나 유인책을 마련해서 훌륭한 의사들이 더 지방으로 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방의료를 기피한다. 그걸 막으려면 지방의료의 수준을 올려야지. 지방의료 수준을 수도권 레벨로 올릴 생각을 해야지. 수준을 더 떨어뜨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수산시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장사가 잘 안 돼요. 망하겠어요, 다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수산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개선을 해야죠. 더 좋게,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그 수산시장이 살아나겠죠. 그런데 구제책이랍시고 장사가 안 되는 수산시장은 오늘부터 상한 생선을 팔아도 괜찮다. 오늘부터 저울치기를 해도 된다. 오늘부터 호객행위를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이 장사가 잘 되냐고요? 아니죠. 망하는 거죠. 탁상공론도 이런 탁상공론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10억 원으로 한국형 유튜브 만들겠다던 그 개소리랑 같은 수준이잖아요. 공무원이 시키면 국민들은 따라온다. 정치가 정하면 국민들은 따라온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탁상공론도 이 정도 수준이면 노벨 탁상 받아야 됩니다. 바보 신이나 할 만한 소리를 법안이랍시고 발의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해결의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도 국힘당도 그냥 덮고 숨기고 문제 없는 척하면서 임기나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여정협의 이따위 법이나 만들어서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을 만족시키는 동안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누군가가 의대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자격 없는 의사를 만들겠다. 의사가 쉽게 되게 하겠다. 아무나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국민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앞으로 지방의대는 대충 운영하고 대충 교육하게 하자. 그리고 그런 대충 교육받은 주차장 의사들을 이용해서 지방의료를 살리자. 주차장 의사들을 지방에 배치하자. 이랬으면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사 적대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사들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괴상하지 않아요? 마치 저놈만 아프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고통을 참을 수 있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의료라는 것이 한 나라의 체계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앞에서 정치 싸움, 힘 싸움만 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이 정치 쇼를 할 타이밍입니까? 뭐 말만 하면 카르텔 취급만 하잖아요. 이런 협의체는 대체 뭐하러 만들었어요?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이주호, 조규홍, 한지아를 갖다 놓고 정말로 의여정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타냐후랑 히틀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전공의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만 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니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 초장부터 바로 파행되는 거예요. 그 회의를 100번을 해도, 그 회의를 10,000번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얼마 전에 의대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여정협의체를 만들었는데 협의체에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이 해결을 원할까요? 정말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선 걸까요? 제 말이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회의적으로 들리십니까? 19살 의대 신입생한테 물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영감님들께서 저런 짓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